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퓨터4초의 최우성입니다. 자, 이제 보고서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저희가 이제 만들 거거든요. 예, 문제 가전제품 보고서를 열고 완성된 그림을 참조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설정을 완성하십시오. 뭐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죠? 자, 이제 하나하나씩 좀 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코드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룹을 설정을 하고 같은 분류코드인 경우 제품명 필드를 오름차순으로 해라. 이게 이제 항상 그 시험에서 지시사항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렬을 두 개를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룹을 설정하라는 말이 없어도 1차적으로 정렬이 나오면 이 1차 정렬이 당연히 그룹으로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룹 보통 정렬 일반적으로요. 그룹 하나, 정렬 하나. 정렬, 이게 시험 안 나옵니다. 그룹도 가끔은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 시험이 이제 그룹 하나, 정렬 하나. 그 정렬을 하게 되면 이제 내부 정렬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가전제품별로 이제 그룹이 된 거고요. 이 내부, 그룹 내부에서 정렬을 하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2차 정렬입니다, 이게. 2차 정렬 같은 경우는 지금 제품명 필드를 오름차순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제품명이 가스, 가습기, 김치, 냉장고, 세탁기, 식기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죠. 근데 요거 이제 중복 내용 숨기기를 해가지고 중간에 같은 게 안 보인 거지. 이게 오름차순입니다. 그래서 생활가전, 그 다음에 소형가전, 요게 이제 그룹별 오름차순이고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스 파일을 열고요. 조금만 좀 작게 해서 문제 가전제품을 여시고요. 보고서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최대화 시키고 잠깐 숨길까요? 얘는? 디자인 보기를 하셔가지고 디자인으로 오신 다음에 그룹화 및 정렬이라고 해서 이 단추가 그룹을 설정하거나 정렬을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안 보이면 직접 눌러 주셔야 얘가 나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그룹이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보관한 채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삭제해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상자도 동시에 삭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자, 일단 오름차순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정렬 추가해서 그룹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품명으로 오름차순 해주시면 여기가 그룹 하나, 정렬 하나 보이시죠? 그룹 하나, 정렬 하나.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항상 인쇄 미리 보기로 보셔야 됩니다. 보고서 보기로 하면 페이지 수가 안 나눠져 가지고 좀 작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를 하시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제 이렇게 선이 나눠지기 시작했죠. 나중에 이제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그룹은 나눠졌어요. 확실히요. 자, 이게 1번 문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첫 페이지 한 번만 인쇄되도록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하십시오. 그러면 첫 페이지 한 번만 인쇄가 된다. 그 말은 50페이지의 보고서가 있으면 보고서 머리글 첫 페이지에만 인쇄된다고 했죠. 보고서 머리글에서 작업해라 그 말이거든요. 이거를 뭐 하라고 한 거냐면 제목을 가전제품 판매 현황이라고 하는 것을 레이블을 집어넣어라. LBL 하면 이제 레이블의 이니셜이거든요. 그래서 이니셜도 폼할 때 좀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디자인에 가셔갖고요. 레이블 하신 다음에 적당히 드래그를 하시고 가전제품 판매 현황이라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다른 데를 찍었다가 한번 찍고요. 이제 형식에 가시면 글꼴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형식은 시험이 두 개가 나옵니다. 글꼴이나 정렬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은 이제 왜 죽어 있냐.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하면 사니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가전제품 판매 현황이라고 캡션에다가 여기다 써도 되고요. 직접 타자를 쳐도 상관없습니다. 개체 이름을 LBL 제목이라고 했으니까요. LBL 제목. 소문자로 쓰면은 소문자로 해주시고요. 대문자로 해주면 대문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맑은 고딕 여기로, 그 다음에 20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는 되어 있죠. 글자색을 바꿔라 그러면 글자색을 바꾸고, 말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잘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넓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이제 여기를 보시고요. 눈대중으로 제품명하고 모델명 사이에 가가 있는 걸 보시고, 그죠? 적당히 맞춰 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제품명하고 방향키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txt 제품명 분류코드에는 txt 분류코드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는 이전 레코드와 같을 경우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해라. 그래서 여기가 지금 txt 제품명이거든요. 여기서 찾아도 되겠죠. 이게 이제 보고서만 있는 속성인데요. 밑으로 쭉 내리면 이제 영어가 시작하는 온클릭이 있고, 그 위로 9번째, 10번째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중복 내용 숨기기라고 있죠. 여기는 이제 보고서만 있습니다. 폼에는 없고요. 이걸 예를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숨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동일한 값이 한 번씩만 표시가 되죠. 여기도 분류 코드에도 해야 되겠어요. 분류 코드. 여기도 생활가전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분류 코드, 종목 내용 숨기기,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예안이 올 때는 더블 클릭하시고요. 뭐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선택하는 게 더 빠르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생활가전만 나온 거 보이시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txt 분류 제품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가나다 순으로 소팅되어 있으니까 txt 분류 제품명 여기네요. 분류 코드 머리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룹이 분류 코드가 됐죠. 여기에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아래처럼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십시오. 모델명이 LA01이고 분류 코드가 생활가전이면 분류 코드를 생활가전을 쓰고 가로 열고 LA라고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네요. LA01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LA만 가져와야 돼요. LA만. 아시겠어요? 그래서 컨트롤 속성에 가서 수식 바운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좀 잘 보이도록 하고 쓰도록 할게요. 자, 함수나 필드명에는요, 액세스죠. 엑셀에서는 셀 주소와 함수에는 큰 따옴표를 안 하고요. 액세스에도 함수와 필드명에도 큰 따옴표를 안 하게 됩니다. 이건 뭐 공통된 룰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제 작성을 하실 때는 유일하게 문을 쓰시는데, 이퀄을 쓰시는데, 자, 대괄호를 열고요. 필드명을 쓸 거예요. 그래서 분류 코드라고 이렇게 쓰고요. 생활가전이 나오겠죠. 요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가로 열고 또 대괄호 열고 모델명 이렇게 일단 한번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더 거쳐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나옵니다. 문자 처리가 돼서 인쇄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버려요. 쓴 대로. 말이 돼요, 이게. 그죠? 그래서 필드명에는 대괄호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요. 이거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니까 빼줘야죠. 필드명을 빼고, 뺀다는 것은 뭐 쪽집게로 딱 찍어서 뽑을 수는 없어요. 컴퓨터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따옴표를
필드명을 제외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줘라 그 말이죠. 이렇게 문자는 별도로 큰 따옴표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그 말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해도 답이 아닙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LA02나 02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죠? LA만 나와야 돼요. LA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뭐가 부족하다는 건 아시겠죠? 여기 어떤 함수를 써야 돼요? 예, 액세스에도 똑같이 엑셀처럼 레프트가 있죠. 예, 셀 주소만 필드명으로 바꾸면 되니까 예, 모델명에서 두 글자를 가져와서 결합을 시켜야겠죠.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연결만 시키는 것보다 함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걸르는 거다. 됐나요? 예. 그 다음에 txt 순번, 이것도 이제 보고서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번이라고 하면 요건데 txt 순번인데 여기에 지금 넘버링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그림 보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쭉 예,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1, 2, 3, 4, 17까지 해서 18까지 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17에서 18까지 오면은 그룹을 초월한 넘버링이 되거든요. 그럼 그룹별로 넘버링을 하게 되면 다시 1번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룹. 그러니까 요걸 보고 1번부터 시작하면 그룹으로 넘버링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모두로 넘버링을 한다는 것을 본인이 예,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으면 결과 그림을 보고 판단해라. 그러면 여기는 예, 보여드릴 건데 모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xt 순번 선택하고요.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 1이라고 써야 되고요. 는 1을 쓰는 이유는 일식 증가하라 그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에만 있는 속성, 영어가 시작하는 온클릭으로부터 9번째 누적합계를 가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룹 하면은 그룹마다 1, 2, 3, 4로 시작하는 거고요. 모두 하시면은 이제 그룹에 관계없이 예, 번호가 1, 2, 3, 4, 5, 6, 7, 8, 9, 10 플러스 1씩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모두예요. 모두하고 한번 보시면은 예, 이런 식으로 예, 모두가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예, 그룹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그룹을 한번 하게 되면 예, 그룹 모두를 안 하고 그룹을 하겠다면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돼요. 그룹이 끊어질 때마다 다시 1번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예, 모두로 하셔야겠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왜 는 2를 하냐? 이게 증가하는 숫자거든요. 만약에 는 2를 했다. 그러면 뭐 렉이 걸렸었나요? 예.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어떻게 증가하는가 한번 봐보세요. 2, 4, 6, 8. 이제 알겠죠? 그래서 왜 는 2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예, 증가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 보고서에만 있으니까 보고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자,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txt 누적 수량합에는 예,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그림처럼 예, 누적 수량이 표시되도록 하라. 이게 누적 수량이 뭐냐면요. 수량이 처음 6이면 6이고요. 요 두 개 더해서 7 되고 예, 여기 계속 더해서 27 계속 더해서 예, 31 이렇게 해서 그날까지의 합계를 더하는 것을 우리가 누적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날은 그대로, 둘째 날은 둘째 날까지, 셋째 날은 셋째 날까지 이렇게 누적합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누적합을 구하는 것도 이 일렬 번호가 누적 일렬 번호거든요. 플러스 1씩 증가하니까 요거랑 좀 비슷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예, 여기다가 txt 누적 수량 합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컨트롤 원본에다가 필드 바운딩을 시키세요. 예, 수량을 바운딩을 시키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쭉 내려가셔가지고 예, 온 클릭 시작하는 곳으로부터
중복 내용 숨기기 아래 누적할게 있죠. 이것을 이제 이렇게 그룹이나 모드로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계속 증가하다가 105가 나왔는데 다시 9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게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문제의 그림을 보고 그룹인지 판단을 하시는 것도 수험생의 몫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적합계를 그룹으로 하고 한번 보여주고 모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105 그룹 다시 그룹 시작하죠. 근데 요거를 모드로 하시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보시면 105, 1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에 있는 TXT 총 판매 건수, 총 판매 평균, 총 판매 합계 텍스트 상자 컨트롤과 TXT 선이라는 선 컨트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블루코드 바닥글이라고 하면 이제 그룹 바닥글로 복사한 후 TXT 판매 건수, TXT 판매 평균, 판매 합계, TXT 라인으로 이름을 변경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라내서 붙여넣기 하라, 이동시켜라 그러면 이제 컨트롤 X, 컨트롤 V 하시면 되고요. 복사해라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빠뜨리지 않게 넓게 잡아서 선 컨트롤까지 요거 3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체를 잡으시고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그룹 바닥글이 현재 없어요. 블루코드 머리글만 있죠. 그때 여기에 자세히 버튼을 눌러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죠. 머리글 구역 표시 안함 표시, 바닥글 구역 표시 안함 표시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숨길 때는 뭐 0을 써도 되지만 높이를요. 여기서 이걸로 하는 게 정석이다. 보고서는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를 했으니까 여기를 선택하고 컨트롤 V 하시면 이제 선이 너비가 딱 맞기 때문에 이동을 안 하고요. 원래 선 없이 복사하면 얘가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선택하고 컨트롤 V.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을 바꾸셔야겠죠. 개체 이름을 txt 볼게요. 판매 건수 복사하신 다음에 할게요. 가서 txt 판매 평균 txt 판매 합계 라인이죠. 선 컨트롤 여기도 txt 라인 이건 txt가 아닌데요. 이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line라고 쓰겠습니다. line 죄송합니다. line 선 이렇게 하시면 되죠. 라인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름은 변경을 했고요. 이제 건수와 여기에 총 판매 금액, 총 판매액의 건수와 평균, 수량의 평균과 수량의 합계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보고서 바닥글도 구하고 블루코드 바닥글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걸 선택하고 컨트롤 원본에 가서 건수니까 카운트 가로 열고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 해주셔야겠고요. 뭐 여기 사용자 지정 형식의 뭐 0하고 건, 즉 숫자 뒤에 건을 붙여라 그러면 0건, 천단위 쉼표에서 붙여라 그러면 샵, 샵샵 0건 그렇게 표시하는 것도 좀 해주시고요. 있는 거 쓰라고 하면 있는 거 쓰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AVG, 평균이죠. 가로 열고, 뭐죠? 수량.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sum, 수량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수량, 이렇게 해서. 수식 바운딩 밖에 안 되죠. 집단 함수는.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분류 코드부터 먼저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부터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어차피 요거 갖다가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으니까요. 이렇게 붙여서 함수만 살짝 바꿔치기 하시면은 좀 더 빠르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여기도 는 카운트 아스테리크 여기 쓰시면 되죠. 자, 됐나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거꾸로 했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txt 날짜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어요. txt 날짜에 2015년 5월 0504면은 2015.05.04. 그러면 일단은 형식에 날짜가 있을 때 형식을 보시면은 형식에 이렇게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기본 날짜, 자세한 날짜. 여기에 있으면 이걸 쓰시고요. 간단한 날짜. 없으면 YMDA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요. 현재 날짜는 데이트고요. 가로 열고 닫고. 현재 시간은 타임. 현재 날짜와 시간은 나오죠. 이렇게 하고 없어요. YY 점 한 칸 띄고 mm 점 dd 쓰신 다음에 점 AAA 4개를 쓰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보이세요? 날짜 이렇게. 자, 거의 다 왔네요. 이제 페이지 바닥글의 추가 해결은 이제 now를 써서 이제 함수를 사용해서 다양하게 준비를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now를 한번 써볼까요? now 쓰시고 는 하고 now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 나오고요. 뭐 YYY.mm.dd 하고 점 시간이 나오게 해라. 그러면은 HC라고 한번 쓸까요? hour. 그 다음에 오전인지 오후인지 좀 한글로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소문자로 AM, PM을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한글 오전 오후가 나옵니다.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이건 엑셀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AM 슬래시 PM 쓰게 되면 이제 영어로 오전 오후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해봤고. 자, txt 페이지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표시되도록 하라. 현재 페이지가 이고 전체 페이지. 이때는 함수가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함수가 현재 페이지는 페이지라고 합니다. PHE가 현재 페이지를 나타내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PHES 하면은 이제 전체 페이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가 현재 페이지고요. 3이 전체 페이지예요. 그럼 나머지들은 그냥 문자로 큰 따옴표를 엮어서 이렇게 앰퍼샌드로 분리를 해서 표시를 한다. 이렇게요. 왜 아까 설명드렸죠. 큰 따옴표를 필드명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앰퍼샌드가 필요한 거겠죠. 이렇게 하고 페이지. 그러니까 요 숫자만 쓰고 나머지 문자들은 다 앰퍼샌드로 결합을 해서 사이사이에 끼워 놓으시거나 끝에 또 앞에 있으면 앞에다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뭐 여기다가 앞에가 전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시고 이렇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네요. 그룹의 일부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인쇄될 때 그룹 머리글이 다음 페이지에도 인쇄되도록 설정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미리 보기를 한번 제가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소형 가전이 그룹이 잘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넘겨보면 소형 가전이 여기 나오는데 이 소형 가전에도 그룹 머리글이 지금 보여야 되는데 잘려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룹 머리글이 이건 페이지 머리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더라도 표시가 되게 해라. 그런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룹의 일부가 다음 페이지로 잘려서 넘어가 인쇄될 때 그룹 머리글이 헷갈리니까 다음 페이지도 나오게 해라. 그죠? 그 기능이 이제 어떤 거냐면요. 그룹 머리글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요. 반복 실행 구역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예로 해주시면은 잘리는 다음 페이지에도 그룹 머리글이 표시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1페이지 잘렸죠? 소형 가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주방 가전도 보시면은 다음에도 주방 가전이 나왔죠. 잘렸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작업을 저희가 이제 반복 실행 구역이다. 여기는 그룹 머리글 가서 하셔야 됩니다. 그룹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운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룹이 같은 그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페이지에 인쇄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룹 머리글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 페이지 바꿈을 구역 전으로, 전이라는 게 이제 앞에가 아니라 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잘라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구역 바닥글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룹 바닥글을 죄송합니다. 그룹 바닥글을 선택하면 구역 후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왜 두 개를 제가 다 했냐면 상황에 따라 보고서 아니 그룹 머리글만 나오는 문제가 있고요. 그룹 바닥글만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작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룹 머리글이 나오면 구역 전으로 해주시고 그룹 바닥글이 나오면 구역 후, 구역 후가 아래까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잘라라 그 말이죠. 이렇게 구역 바닥글까지 잘라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봐보세요. 구역 후로 제가 한번 바꿨죠. 그럼 디자인 보기 하시면은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여기 분명히 아까 있었죠. 이것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도 아래에 있었는데 여기 넘어가겠죠.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문제를 잠깐 보시고요. 제가 왜 이거를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긴 정답을 올렸어야 되는데 이걸 다음 페이지로 넘기지 않은 정답을 올린 이유는 이 일렬 번호 있잖아요. 누적 일렬 번호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다 안 넘긴 겁니다. 누적 금액도 판단을 이렇게 이걸 보고 해라. 그래서 페이지가 분할된 건데 불구하고 여기를 조금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여기까지 보여지는 게 사실 일반적인 원칙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 관련된 모든 기능을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어요. 또 여기서 두 가지가 누락돼서 뒤에서 한번 또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011년을 열고 가로 방향으로 페이지를 바꾸고 단을 2단으로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면 시험 문제처럼 1단, 2단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용지 방향도 지금 가로로 넓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닫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장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011년을 열고요. 자, 인쇄 미리 보기를 하신 다음에 여기 메뉴에 보면 용지 방향이 있어요. 가로라고 하시면 최대화 시키면 이제 용지 방향이 가로로 이렇게 좀 넓어집니다. 인쇄 미리 보기 할게요. 디자인 보기 갔다가 옆에 화면이 좀 커가지고 좀 늘려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가로 방향 된 거 보이시죠? 2단은 여기 열 보이세요? 열에 가셔서 얘가 1단이고 2를 놔주시면은 이렇게 1단, 2단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준비를 좀 하셔라 그 말입니다. 네. 도장 안 하고 또 하나 있죠. 여기 보시면 문제 2 2011년 보고서를 열고 아래 완성된 그림처럼 참조하십시오. 여기는 이제 교대로 홀짝행이 본문에 색깔이 칠해진 것이 보일 거예요. 본문 영역의 이 그림과 같이 홀수와 짝수행이 이게 이제 이거를 지식인에서 질문을 했더라고요. 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하고 저한테 1대1 질문을 주셔가지고 홀수와 짝수행이 구분되도록 노란색을 적용하라. 노랑색 노랑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제 2 여시고요. 디자인 보기 하신 다음에 본문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다른 배경색이 있어요. 이게 하얀색이라서 차이가 없는 건데 색깔로 이렇게 줘도 되고 뭐 이렇게 숫자로 줘도 하라고 하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로 오면 땡땡땡을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제 좀 전에는 색깔이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색깔이 구분이 되죠. 홀짝행이 됐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본문을 찍어야 돼요. 또 딴 데가 삽질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올 F가 참고로 풀이라는 단어거든요. 15, 16진수.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하얀색이 나온 건데 이거를 노란색으로 바꿔주신 거죠. 이렇게 이게 전 본문, 이게 후 이렇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서에 관련된 문제를 좀 다 풀어봤습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제가 문제를 풀어드렸지만 보고서가 좀 폼보다는 좀 쉽고 문제의 난이도도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잘 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룹 중복이 있는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여 끼리끼리 모이게 하여 그룹을 만든 후 보고서를 표시하는 기능이 그룹이고요. 필기시험에 나왔더라고요. 그룹은 최대 10개까지 그룹화 가능하며 의미는 없겠지만 같은 필드나 같은 식을 2번 이상 동시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명으로 그룹을 한 다음에 또 한 번 제품명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요거까지 멘트를 좀 필기 알아두시면 좋고, 보통은 이제 실기시험에는 그룹 하나, 정렬 하나가 일반적이고요. 또 그룹 하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룹 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그룹이 2개니까 그룹 하나 1차 그룹이 앞에 나오고 2차 그룹이 이 내부에서 또 이렇게 나오겠죠. 또 2차 그룹 1차 그룹의 두 번째 그룹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정렬하면 이 내부에서 또 정렬이 이루어진 거니까 이게 이제 그룹 2개에다 정렬하는 거고요. 그룹 하나 정렬하는 1차 그룹이 이렇게 있고 그 내부에 이렇게 있고 또 1차 그룹 하나 있고 그 내부에 이렇게 해서 그룹 하나 정렬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정렬은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글 구역 표시, 바닥글 구역 표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을 하실 때 날짜, 시간, 숫자, 날짜, 시간, 문자, 숫자가 있는데 날짜에서는 이렇게 분기로도 할 수 있고 연도로도 할 수 있고요. 일 단위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잘 보시고 쌤들이 여기가 분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분기로 하시든지 월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날짜를 2011년으로 하시면은 문제가 날짜로 그룹한 게 없나? 뭐 한번 그룹 없는 걸 한번 불러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납품일자. 분기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자별로 한다든지 주간 단위, 월 단위, 연도로. 만약에 4개월에 한 번씩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4를 쓰고 여기를 가서 월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4개월마다, 6개월마다 하면 이렇게 6개월마다 하는 거죠. 뭐 15일마다 해라 그러면은 1단위는 하루씩만 하는 거고요. 사용자 지정에 가서 15일하고 여기를 1로 이렇게 놓으면 이제 15일마다 임의 정렬 하는 거겠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사용자 지정까지 좀 잘 좀 챙겨 두시고 날짜가 분기가 나오면 분기를 다른 걸로 좀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문자는 이제 뭐 처음 두 문자, 이거 레프트 쓴 건데요. 첫 글자, 처음 두 글자로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전체 글자로 할 건지, 처음 두 글자로만 할 건지, 한 글자로 할 건지, 문자 수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레프트 함수를 써도 되고, 여기서 지정을 해도 레프트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숫자는 이제 피벗 테이블처럼 단위가 5단위, 10단위로 하든지, 1부터 10단위면은 10개가 오니까요. 1부터 하면 10까지 오게 되겠죠. 그러면 11부터 20까지 나이 하면 되겠네요. 21부터 30까지 그렇게. 그 다음에 별도로 지정도 해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룹 머리글 바닥글에 구역 표시하는 거. 네. 그룹의 높이를 0으로 설정하거나 표시를 아니오로 표시 속성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그룹 머리글 바닥글은 별도로 표시하는 기능이 이걸로 하실 수가 있다. 이 정석이다 그렇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코드 원본은 살아있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 레코드 원본 지정하라고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의 구역 속성에서 그룹 머리글에 반복 실행구역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 다음 페이지에 그룹 머리글을 표시하는 속성이고 페이지 바꿈이면 그룹이 바뀔 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인쇄가 되는 거라고 했죠. 그때 그룹 머리글인 경우는 구역 전 위로 하시고 그룹 바닥글은 구역 아래로 후가 아래예요. 아래 거기까지 해주는 거다. 그리고 다른 배경색을 이용해서 홀수와 짝수를 표시하는 거 이것도 좀 챙겨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적 일렬 번호는 리를 쓰고 누적 일렬 번호는 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냥 일씩 증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든지 그룹인지 판단하고 누적합은 필드 바운딩 또는 이렇게 숫자에다가 는하고 수식 바운딩을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근데 필드 바운딩이 있으면 필드 바운딩 하시는 게 좋고 이제 모두 그룹 이렇게 써서 확인을 해야겠죠. 수험생이. 그 다음에 중복 내용 숨기기는 처음 값만 나오고 맨 위에 있는 값만 나오고 나머지는 숨기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 원본에서 페이지 번호 설정할 때 두 개의 함수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때 필드 이름과 함수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야 이제 앰퍼샌드가 왜 쓰이는가도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얘가 페이지, 얘가 페이지스, 남지기는 묶어서 앰퍼샌드로 입력을 해라. 띄어쓰기 할 때는 이렇게. 그죠? 여기가 페이지, 페이지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맷 함수를 여기서 써가지고요. 페이지하고 000 페이지로 보이게 해라. 그럼 포맷을 컨트롤 원본에다가 쓰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표시 형식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1페이지면 아마 001페이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홀수 쪽과 짝수 쪽을 이제 구분해서 인쇄를 하겠다. 그러면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이게
짝수구가 되겠죠. 페이지를. 예. 그 다음에 포맷 함수를 또 써서 001페이지가 001로 보여져라. 그럼 이렇게. 근데 여기는 거짓 실행문을 생략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if에서 거짓 실행문을 생략하면 엑셀에서는 뭐 false로 나오죠. 배열 수식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access는 생략하면 null로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빈 문자열처럼 입력하는 것이 이게 엑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엑셀은 이제 null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엑셀은 이렇게 입력하면 액세스의 빈 문자열이고, 아예 생략하면 false가 아니라 null이 표시되니까 아마 엑셀처럼 같이 공부할 때는 이게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null로 처리하라고 하면 생략하면 되는데, 엑셀은 false로 처리한다는 걸 좀 챙겨두시면, 이제 다 끝났어요. 이게 이제 보고서. 제가 볼 때는 보고서가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되고요. 뭐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더 새로운 유형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돌려막기 식으로 이렇게 랜덤으로 나오면 5개를 골라서 푸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 가셨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도움이 되시면 언제든지 질문 받고자 하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